지금 명심은 어디 있다고 우리도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두 분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니 명심은 명심보감에 있는 거고 아이고야. 아무리 당내 선거라고 하지만 좀 사실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만약에 의원직 원익이 있었다면 좀 걱정도 되고 놀랍네요. 정치 참 잘한다. 누가요? 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대통령실도 일단은 한숨 돌렸겠네요. 물컵 던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연설문 집어 던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예상. 한없이 가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개혁신당 당대표 토론회가 있었죠. 공약이 또 살짝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듯 나왔는데 좋아요 숫자가 4천이 넘으면 당대표 후보자들의 댄스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4,100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그 당대표를 모셔서 직접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다 하네 진짜. 좋은 선택인가요? 별걸 다 하네. 뭐 누가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춤을 잘 춰야지 그건 막춤. 예. 모두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뉴스와 함께 또 두 분의 논평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해 주실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양념 더해 주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왜 왔어 여기?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 이상민. 어제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남이 있었죠. 네. 물론 이제 조국 대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로. 네, 네. 네네네. 눈빛으로 쐈다고. 네, 눈빛으로 대화하신 레이저. 걸로. 네. 자, 그리고 함께 의견 주실 두 분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병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어떻게 저 부처님 오신 날 두 분은 무슨 일정이 좀 있으셨습니까? 뭐 개고생했어요. 그냥 부처님 오셨는데 개고생이 뭡니까? 그랬나? 하여간 뭐 넓은 마음이 아니라서 네. 조금 어제 좀 고생 좀 하고 무슨 고생을 하신 무슨 거예요? 고생을 그냥 비가 와서 그냥 고생하신 거 방송 아니에요? 출연 3건에다가 신문 마감에다가 네. 또 어디 뭐 여의도에서 누가 보자 그러고 가만 놔두질 않네. 그만큼 아직까지 찾는 곳이 많다. 네. 원래 백수가 그 바로 많은 방송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가. 네. 우리 김병민 최고는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는 날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제 어제가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 전날 밤에 밤샘 밤샜죠. 토론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천목회에서. 천목회라 이따가 뭐 네, 얘기할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새벽 한 4시 좀 넘어 들어가서 아침에 아이들이랑 어디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네. 네 시에 정말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의 무게. 네, 네. 아이가 네. 셋이 몇 시신 거야? 아이 셋입니다. 셋. 네. 다복하시네. 좋아요. 아버님 덕담도 아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 정치권 뉴스들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뭐부터 있습니까? 네, 정말 핫한 뉴스입니다. 153일 만에 나타날 김건희 여사.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이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계속 김건희 여사를 볼 수 없었는데 5달 만에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봉축식 어제 있었던 이런 데도 김건희 여사가 다시 등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을 만나는 자리 언론이 직접 맞닥뜨려는 자리에는 나가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인지 일단은 네. 대통령실 내부의 행사로 공식 행보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시 재개하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153일 동안 안 한 거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는 나올 걸로 예, 검토를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급식 자원봉사도 하고 예. 그런 거는 이제 중앙지검 검사를 다 잘랐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나오려 그랬는데 이원석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검찰총장이 네. 자막.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 그러니까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왕 편하게 해드리려면 확실하게 좀 해드리지.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이원석 총장까지? 이원석 총장이 네. 내 저기 부하들 다 잘렸다. 아. 그걸 뜻을 잘 새기겠다 아. 이러면 그러는데 왜 좀 편해질라 그러니까 또 염장을 질러. 이원석 총장이 빨리 자막 실수했네. 달어. 네. 출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네, 네.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제 나올 수 있었으나 네. 이원석 총장의 뭐 수사를 또 계속할 것 같은 의지를 표명하는 이 얘기 듣고 또 마음이 약간 불편해지셨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해진 거고. 음.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번에 그 캄보디아 네. 총리 이제 공식 오찬에 나오신다는 건데 이건 네. 과거 인연이 있어요. 네. 캄보디아 총리랑? 캄보디아 이제 그때 맞습니다. 저 아세안 회의 가서 네, 네, 바이든 사진. 대통령 만나고 거기 그리고 이제 저기 이 아이들. 어린이들 안아주는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이제 그게 캄보디아군요. 집권초에 예 오. 그렇습니다. 장경태 예, 의원. 그래가지고 조명 논란이 아마 있었던. 이번에는 조명 조금 논란. 그 인연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썩 이렇게 내켜서 나온다는 인상은 안 들고 네. 약간의 의무방어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무방어전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이거예요. 네. 작년까지 김건희 여사는 과다 노출증이었다고. 과다 노출이요. 그런데 이 올해는 과다 기피증이란 말이야. 과다 깊이요. 그러면 노출증과 기피증이 이렇게 네. 교차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네. 게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지고. 오. 알겠습니다. 몇몇 단어들 조금 부적절했을 네, 수 네, 있으나 네. 개인 의견으로 네. 가름하고요. 우리 김영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한번 행보를 하지 않았나요? 네. 보도가 안 됐을 뿐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아. 아마 만남이 있었는데 네. 왜 만났는데 또 그걸 비공개로 해서 상대국 정상 네, 배우자에 대한 호주였나요? 결례를 범하느냐 음. 이런 비판을 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네. 만나면 만난다고 네.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면 네. 그래도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안 나온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안 나온 이유는 불편함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간에 나오고 있는 특검 정국이 핵심 의제였기 때문에 네. 그 특검 정국 과정에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음.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네. 백에 관한 사과도 있었고 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활동하게 될 거라면 더 많은 질문들이 이어질 겁니다. 백 문제뿐 아니라 네. 이제 수사에 관련된 문제에서 중앙지검장 교체 이후에 소환 조사로 더 깊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한 회피 없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면 그 내용 그대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네. 수사받을 게 있으면 수사받고 하는 과정들이 함께 이어져야겠죠. 수사팀이 교체가 됐는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수사팀이 교체가 됐는데 이원석 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수사다.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네.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당의 숫자가 적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저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게 대통령 사과가 좀 진즉이 있었으면 도덕적인 문제는 끊고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늦었지만 사과를 해서 도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인데 그럼 남은 건 법리적인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 법리적인 문제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럼 처음에 이원석 총장이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도 우왕좌왕하면서 약속 대련이네? 아니다. 검찰과 용산 간의 갈등이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자기 나름대로 이대로 갔다 검찰 조직이 정말 끝장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하고 있다면 그 수사를 담담하게 받아서 정리를 했으면은 약간의 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리는 빠르게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서 만약에 현 이창수 지검장 체제 내에 수사가 들어간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네. 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정치를 너무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요? 야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 아니라 네. 권력이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 상황들이 네. 그러니까 왜 항상 아니 왜 말을 못 합니까? 이거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맨날 참. 이게 도덕적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보세요?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죠.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선까지야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할수 있는 한은 한것 근데 같다.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예, 예. 기자회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평가들이 여러 언론이 했던 것처럼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네. 처음에 공작이다. 그 다음에 박절하지 못했다. 해서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조금 더 진전된.
선거 전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 네, 글쎄. 그런 결과가 좀 달랐을 건데. 예. 그러니까 꼭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고 아. 세 대 맞는단 말이오. 네. 그냥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네. 도덕적인 문제의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수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정리를 하면 청탁금지법의 범위 내에서 뭐 얼마나 큰 처벌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애매해요. 예, 법상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여론이 악화되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여론이 들끓고 그럼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특검을 얘기할 거고 이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 나중에 가서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네. 그런 상황이 그럼 되는 소환은 그래서 한번 그렇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앙지검장 교체 이후에 핵심 시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서면 조사로 대충 근데 정리하고 이제- 끝내느냐 아니면 소환 조사를 네. 하느냐. 예를 들어 받은 게 이제 그 영상에 찍힌 거는 그 무슨 백하고 뭐 약간의 선물 뭐 이런 거지만 백.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전에 것들도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얘기했던 부분이 네네네. 내가 이걸 줬는데 예. 주기 전에도 뭐 책도 주고 예. 뭐 위스키도 그 책 주고 버렸어요. 지하철 분리수거잖아. 전두환 책이 안 책이랑 뭐 여러 권 먹혀가지고. 예, 네. 네 권이나 그거 버렸다. 6권 줬는데 4권 버렸어. 네. 책도 얘기했고 네. 그 뭐 위스키도 얘기했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줄 서 백은 있더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거는 내용을 보니까 네. 직접 준 게 아니라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보안 검색돼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네. 것이기 네. 때문에 이거 수사에서 밝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준 거는 명확하게 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까 그거는 싶으면 밝히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 범위 내에서 본다면 법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문제로 비화될 게 아닌데 이게 너무 훅 가버렸다. 그러니까 요 물론 도이치모터스가 부분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또 별. 의외로 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작년에 대통령실이 그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은 네. 굉장히 엄정합니다. 네. 절차가 있어요. 네. 그게 아무거나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록물로 등재돼 있다 그러면 네. 이건 퇴임 후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는 국가 중요 자산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디올백을 이제 최재형 목사가 줬는데 이게 뭐 청탁이냐 아니냐 또 뭐 저기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 뭐든 다 조사하다 보면 당연히 그 디올백 지금 어디 있느냐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상표는 뗐느냐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을 저장하는 장소는 따로 있거든. 그래서 거기 그 좀 보자. 네. 네. 어디 있느냐? 아니면은 그 목록이라도 보자. 네. 등재되는데 그 회의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대통령 경호처도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회의록 좀 보자. 네. 이러다 보면 근데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거 자료가 있는데 이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에 필요한 수사인데 엉뚱하게도 이 기록물 관리를 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걸 거짓말했거나 부적절 처리를 했거나 뭔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엉뚱한 대로 문제가 퇴요 이게. 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뭐 사법 처리다 뭐 이게 법 적용이다 법리 논쟁 이전에 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 논란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갖고 또 도덕성에 네. 이게 흠집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죠. 네. 근데 혹시 문제 생긴 일에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안 그랬다가 나중에 추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이렇게 바꿔놨을 가능성도 있지는 아니 않습니다. 몰라요. 그거 누구 줘버리고 없으니까 새로 하나 사서 얼른 넣어가지고 뭐 네. 기록물로 시간이 했을지 충분하잖아요. 없을지 시간은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뭔데 다행히 그때 백화점에서 살 때 이런 상황을 예상했는지 1년 번호가 있더라고. 맞아요. 일련 시리얼 넘버가 번호. 있습니다. 디올백의 그 생산의 1년이냐. 네네네네. 고유 남바가 있더라고. 네. 그걸 오. 지금 최 목사 측에서 갖고 있으니까 고 디올백이 요 디올백이냐. 아 맞춰보면 된다. 이런 대로 논란이 번지는 겁니다. 괜히 아. 그럼 디올백 공개해라. 디올백 넘버 봤냐? 아. 뭐 어쩌냐? 이 디올이 그 디올이냐? 이 이렇게. 디올이 그 디올이냐? 뭐가 뭐 이런 식의 논란이 가품일 돼버리면 수도 있으니까. 이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제 엉뚱한 대로 문제가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아 근데 준 디올백이 만약에 가품이면 진짜 그거 진짜 재밌겠다 그죠?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사는 것까지 아, 사는 거 찍었으니까 찍었으니까 만약에 문제는 그거를 없다. 바꿔치겠다면 그 진짜 큰 사람이죠. 그 그럼 사람. 검증 가요. 지금 일련 사고 번호가 줄 때는 있어요. 다른 걸 그래 주고. 다른 거 좋다. 그러면 이제 거의 그 옛날 횟집에서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당은 그러겠지. 1년 번호 왜 적었어? 어허. 그건 또 왜 찍었어? 의도적인 거지.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쟁이. 요즘 이제 그런 수산물 상일들 많이 없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요새는 그렇지 네, 그러면 안 않을 거라 되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너무 토크가 저울치기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저울치기. 네, 진짜 그런 일이 오랜만에 많아져요. 들어봐요. 생선을 픽 던졌는데 내가 산 거 안 오고 다른 생선 어. 오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네. 뭐 별걸 다. 애는 앞에서 퍼덕퍼덕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따로 그렇죠. 있고, 아 연기자 따로 있고. 예, 실제로 이렇게 죽어 나가는 애들 따로 아하. 있고. 아, 이런 일 안 됩니다. 네. 있습니다. 자, 네. 다음 뉴스 한번 갈까요? 네, 어차피 추미애 형님이 적격. 오. 조금 전이죠. 10시부터 22대 국회 전반기를 책임질 국회의장 선거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한 명 후보를 정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사실상 국회의장이 되는 거겠죠. 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하고 그리고 나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까지 명심 경쟁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앞에서 이제 후보가 빛의 속도로 정리되는 것 포함하여 이 마지막 두 분 역시 명심이 나에게 있다. 이제 우원식 의원은 자기한테 이재명 대표가 국회가 사실은 뭐 강경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성과도 내야 되니까 그런 네. 차원에선 형님이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인심 좋아. 네 주장을 했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네. 순리대로 하자 잘 해주길 바란다 네. 이 말 나한테만 한 걸로 아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순리대로 나오지 하자. 이제 이런 반응을 자 여러분 명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방향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의장 뽑을 때 당 대표가 날 찍었다 이렇게 한 적이 전에도 있나요? 어떻게? 응? 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사실상 지명하고 추대하는 임명직도 건 아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거의 유일한. 그리고 오늘 또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명심은 어디 있다고 우리도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두 분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니 명심은 명심보감에 있는 거고 아이고야 여기서 아이고야. 명심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이고. 그랬는데 네. 그 정리된 데는 명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조정식 의원하고 네. 저 정성호. 정성호 네. 의원하고 두 분은 이제 이것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심 바꿔치기예요? 바꿔치기 개딸이 뭐 무서우니까 야바위도 아니고.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당 대표 명심 경쟁하는 건 보기는 안 좋죠. 여기는 이제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니까 네. 아무리 당내 선거라고 하지만은 좀 사실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점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이 너무 좀 대놓고 드러내는 거는 이건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측면이라고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추미애 전 장관을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만나요. 예. 이렇게면 한동안 이렇게 오다 가다 보는데 그때는 이제 내 후보가 다 살아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어쩌 밖에서 여론은 높은데 안에서 모르겠네. 그러니까 추 장관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 아는 국회의원 있으면 전화 좀 해줘. 표가 모자라. 표가 진짜요? 모자란다. 이랬다고. 표가 모자라. 요게 한 언제, 열흘 언제? 보름 전에 이랬다고. 아하.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와. 아. 이때부터 여유가 생긴 게 있죠. 그러더니 정성호 의원만 출장 나왔어요. 그러더니 또 다급해서 나왔는데 잘려. 그러더니 추미애 의원이 또 이렇게 뒤늦게 이제 살아난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명심은 네. 잔잔한 호수가 아니야. 경랑이 있는 파도야. 파도. 움직이는 동적 세계란 말이야. 아하. 명심은 움직이는 건가요? 계속. 아니 근데 명심이 그 당의 의원들한테는 일일이 다 전달은 안 된 모양이죠. 왜냐면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 명심이 다 전달이 다 돼 있으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명심은 어차피 저쪽이니까라고 사람들이 알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명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서로 주장하시는 거 보면 아직 개별 의원들 모두에게는 다 전달은 명심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심이라는 거는 이심전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대놓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이심명심. 그리고 둘 다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상위 알아서 정수니까. 판단해. 네. 알아서 판단해라. 눈치껏 좀 해. 눈치껏 좀. 눈치는 어디예요? 그 대놓고 하신 분 있잖아요. 누구요? 확산대 원내대표가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했죠. 대놓고 했는데 그 대놓고 한 사람 대상 중에 우원식 의원만 빼놓고 했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데 왜 나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심전심이 아니라 대놓고 한 겁니다. 근데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한 거가 조금 이상한 게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별로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그 전까지 많았거든요. 그냥 자기 정치할 거다 뻔하다. 나중에 국회의장 하고 나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여기 경쟁자가 될 거다 등등. 결국은 조정식 의원이든 정성 의원이든 이 두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명인의 마을 사람들한테 굴복한 것 아니냐. 네.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너무 강력하게 추미애 당선인을 원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 명심 바꿔치기 겉으로는 박찬대 의원 추미애 추장군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심은 이심전심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립군 얘기 나오면서부터 막 난리가 났잖아요.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당선되는 순간 과거의 역사는 무한하게 반복됩니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중차대한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겼잖아요. 예.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해서 역할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수의 어머니로 전격 등극하게 되는 건 보수의 추미애 어머니로. 장관의 개인 정치 플레이였고 아니 시간이- 갑자기 내 욕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 전 대통령을 그냥 너무 세게 비판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비판의 화살이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 있겠죠. 아하. 통제도 안 되고. 예, 심플하게 그럼 결론 누구로 보십니까? 그래도 추미애. 어차피 아니 저도 어춘데 어춘은 추미애 장관 말씀 중에 네. 어차피 이제 순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이게 유교 사상에 의하면 순리는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유교까지 갑니까? 어차피 명심보감이니까. 아, 네네네. 선생들이 아, 하시고 도사님 같습니다. 그런데 순리는 제3자가 봤을 때 그럴듯한 거. 이래서는 걸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당사자들이 순리론까지 따지고 있는 거는 순리의 기본 뜻을 조금 곡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당시의 순리는 연장자 순, 뭐 선수 순 이 얘기였던 거 아니에요? 하고 선수가 이게 어긋난다고. 이게 결이 어긋나요. 아, 연장자는 우원식 그렇죠. 의원이고 네. 선수는 추미애. 그런데 근데 올림픽 뭐- 정신에 기반하면 금메달 숫자가 중요하니까 선수를 먼저 가고 그다음 나이 순 가면 내가 조정식보다 나이가 많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계산법인가? 올림픽 계산 정확합니다 우리 최 기자. 정확하셔. 이런 게 빨리 나와야 돼. 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퇴원을 네 했습니다. 했죠? 퇴원을 네. 하고 어제 그저께 퇴원을 하고 네, 이제 네. 어제 했죠. 쉬고 오늘부터 복귀한 것으로 그래서 첫 연설을 했어요. 그 당선자 총회에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국회의장 뽑는 자리에도 당연히 오시겠죠? 왔습니다. 네. 얘기를 했어요. 먼저 와서 네. 이제 축사처럼 이야기를 하고 음. 뭐 잘 뽑자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빛을 어디에 이렇게 좀 더 그윽하게 주는지 이런 거는 아직 아니 취재가 근데 이제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이 명심이라는 게 움직인다는 말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요구 사항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아주 셌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만약에 조정식 후보가 좋았어 더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한다고 해도 명심을 조정식 후보에게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보면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곧 옆에 있던 측근들의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손을 떠난 일이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심이 실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담아서 좀 교통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럼 우원식 의원의 말이 허언은 아니겠네요. 형님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 여기다. 그 제가 낸시 펠로시를 워싱턴에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 수행해서 네. 갔는데 네.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주 상냥하신 분이요. 아, 대식가 미인입니까? 낸시 굉장히 펠로시. 친절해. 네. 한번 80대 훌쩍 넘어서 이제 미인 따지기에는 약간 그래도 미인은 어색하고. 미인이죠. 예뻐요.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부적절해. 네. 저기 그때 뭐 한반도 정세도 토론하고 뭐도 있는데 네. 트럼프 얘기가 나올 때 네. 나는 이분 눈에서 파란 불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뜨거운 불꽃. 트럼프 이름만 들어도 어허.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트럼프 그 연설하는데 뒤에서 연설물 쫙쫙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낸시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딴 데 쳐다보더라고. 나 참 김새는 게 카메라 안 쳐다보고. 같이 그래서 찍었는데. 김이 샜어. 네.
그래가지고 저분은 눈빛을 잘 봐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네네.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왔을 때 강성 지지층이 기대하는 거는 연설문 찢는 거. 연설문을 찢든지 물컵을 던지든지 아, 일종의 뭔가 쇼잉. 뭔가 좀 비슷한 장면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뭐 이런 그 집단 정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와. 기대하는 지지자분들의 워낙 이제 큰 뜻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재명 대표도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기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하는데 저기 물 갖다 놓지 마세요 저거 저거 갖다 놓지 마셔 술이나 따라 드려 거기 막 이렇게. 술이요. 아니면 멍게나 갖다 놔 뭐 이런 멍게. 식으로. 뭔가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그 당선자 총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네. 기사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 권력을 남용하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억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명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대충 방향이 보이네 이거. 네. 방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광주에 머물렀죠. 네, 네. 7시간 30분 아이고, 동안 아이고. 이제 5.18 광주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요. 이제 그 개혁신당 당선자 3명이 같이 가서 새벽 2시 반에 경남 김해에 갔대요. 거기서 이제 국화 천녀 송이를 들고 예. 이제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광주까지 가서 네. 그 꽃을 직접 들고 가서 그 995기 묘비를 전부 참배했다. 네. 이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 정치인들이 봤죠? 예, 저도 처음 보는 항상 것 같아요.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죠. 아유 네. 보수정당에도 5.18 묘역은 많이 갔지만 네. 저거는 좀 약간 그 차원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절에서 천배를 해도 힘든데 저기에 일일이 옮겨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네. 그걸 했다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체력의 한계도 왔을 거고 그러겠죠. 네. 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진정성을 강렬하게 호소하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고 또 이래 가끔 국민의힘에서 5.18 관련 좀 왜곡 망언 발언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일단 우리는 다른 보수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닐까요? 네, 네, 네. 이제는 망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리됐나요? 그 옛날 망언하는 징계 네. 받으신 분들 네. 왜 뭐 그 저희가 당의 정강 정책 강령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아. 내용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뭐 옛날 얘기들이다. 그래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던데. 아주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5.18 헌법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요?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네.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무슨 원포인트로 한 해 만에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우리가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되죠. 벌써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 개헌을 했을 때 여야 공의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게 되는 부분들 이제는 별로 이견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럼 이 이준석 예. 대표의 거의 1000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한 일이다. 그리고 세석의 정당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 때는 이제 과거엔 보수 정당이 가면 막 물병세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는 아예 전야제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렇군요. 강기정 시장이랑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 어머님들도 함께 뵙고 주먹밥도 만들어서 같이 주시고 그 전야제를 참석하고 하는 일들도 이제는 이제 보편화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니까 과거 했던 거랑 뭔가 한 단계 더 넘어설 수 있는 일들과 또 세석 정당이지만 차별성을 보여주려면 전야제나 당일에 가서는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가서 이 비석도 닦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줬고 네. 통상 보수 정당에서 현충원 가서 비석 닦는 걸 이제 6월달이 되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쭉 가서. 근데 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저도 5.18 묘역을 참 많이 갔거든요. 네. 그때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도 가면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서 여러 민원도 주세요. 여기도 다 고쳐야 되고. 근데 딱 그때만 와서 다들 이 뭔가 행사에 참여를 하지. 진정성 있게 평소에 역할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며칠 전에 가서 비석도 닦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정성을 보였다는 건 매우 이준석 대표가 잘한 네. 일이죠. 이런 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좀 더 앞서 했다면 어쩌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훌륭하신 말씀인데 네. 그럴 만한 정신이 없어요 지금 국민이. 선거진 이후에 지금 그래요? 그럴 만한 정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7시간 30분 동안 이준석 대표는
광주를 찾았고요. 광주에서 참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또 밤샘 토론을 한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14시간, 네. 14시간 밤샘 예. 토론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14시간. 국민의힘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천목회. 우리가 여기 지금 당사자를 모셔놓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4일 밤 8시부터 14시간 동안 그 밤샘 토론을 열어서 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치러졌는지, 우리의 패인이 무엇인지, 향후 국민의힘 활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회의를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얘기 좀 들려주시죠. 아 예. 저는 사실 천목회 회원이 맞긴 맞는 첫 거예요? 멤버가 아니었고 아. 이렇게 처음 시작은 고깃집에서 같이 밥 먹고 예. 위로하고 하다가 모여서 뭘 해야 되지 않겠냐. 한 번, 두 번 모이면서 공부하자. 이렇게 천목회가 시작이 됐고 3040들이 다 모인다는데 왜 너는 안 오냐 하고 얘기해서 예, 저도 전 주류였는데요. 단톡방에 그냥 이렇게 강제 초대가 됐어요. 예, 예. 강제 초대. 그래서 네, 근데- 되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네, 회원이냐 아니냐. 네. 다 너무 친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이제 그날 밤샘 토론 한다고 하니 8시 맞춰 갔죠. 예. 가니까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와 있더라고요. 잘합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새로운 와서 미래 출신이잖아요. 예, 설주환 발제를 이제 천목회 의원이 아니지만 네. 외곽에서 바라본 보수 정당의 미래는 이래야 된다. 총선에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가. 네. 토론하고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사전에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예. 다음 날 밤샘 토론하고 아침에 뭘 발표하겠다고. 아. 그리고 가서 보니까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처음 와서 걱정이 된 게 사람들은 소장파라고 주목을 하는데 네. 한 번, 두 번 전대 룰 가지고 언론 보도도 났지만 여기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안 나오면 다시는 소장파라고 얘기도 안 하고 주목 안 합니다. 네. 어떤 경로든지 간에 여기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림을 잡아줘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빨리 좀 해라. 네. 가보니까 원래 발표문은 만들고 회의 시작하는 거잖아요. 원래 다 하고 하는 건데 네. 없이 한 거예요. 아, 되게 순수하게 진짜 회의를 진짜 순수하게 하시는 해서 진짜 건가 뭐. 토론이네. 진짜 토론하겠다고 갔는데 딱 보니까 토론이 이렇게 생각만큼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아. 여러 사람들이 느슨하게 모여서 처음 마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냥 무슨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는 우리의 정신 이런 거 발표하면 다시는 아무도 안 볼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언론이 주목할 수 있고 네. 정말 뼈 아프게 어디서부터 보수 정당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줄 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네. 해서 그 결론이 뭘 난 거예요? 문득 드러난 생각이 네. 메시지가 나왔던데. 나왔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이 예. 지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네, 국민의 네, 네, 네. 바람이고 마음이었고 네. 네. 근데 왜 대통령 선거 때 찍었다가 그 이후로 확 돌아섰는가를 네. 살펴보면 공정과 상식으로 찍었는데 지난 집권 2년 동안 이거 못 보여주지 않았는가가 제일 크거든요. 나머지 지역적인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부가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왜 무너졌고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가 일단 이거를 짚고 난 다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침묵했더라도 앞으로는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일에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일로 메시지를 정리하자. 그리고 이거를 끝나면 좀 아쉬우니 가장 핫한 이슈를 좀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 네. 핫한 이슈가 뭐 검찰 인사부터 많잖아요. 아, 네. 네, 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넘게 모였는데 네. 다 느슨하게 와서 아. 공부하는 줄 알고 왔는데 아. 갑자기 느닷없이 정부를 직격하거나 메시지가 나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그래도 이 정도 문장까지 합의를 도출해 갖고 결론을 낸 거니까 아, 거기 네. 근데 약간 의미가 객원으로 있었다. 갔다가 지금 전략가가 되신 거예요? 지금? 업적으로 갔다가 저도 전략가죠. 그 결론이 난 결론이 건 뭐예요? 났어요. 아, 뭐라고 했냐면 네. 총선 참패의 원인 5개를 찝었습니다. 5개? 네.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로 비친 분열의 정치,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로 비친 아집의 정치, 네. 입틀막으로 비친 불통의 정치, 호주 대사 임명으로 비친 회피의 정치, 이 5가지라고 했는데 계속 괄호 옆에 이제 윤석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천목회에서 첫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든지 이 정부의 폭주를 우리가 견제하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진단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공정과 상식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뭐랄까, 예, 되게 조금 거리를 더 이게 주어도 좀 빠졌네. 제목이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부를 만들었던 국민의 염원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집권이 딱 2년 됐잖아요. 네. 3년이 남았습니다. 네. 3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네. 공정과 상식을 복원할 때만이 국민들이 눈길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네. 거고 나머지 집권하고 난 다음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칠판에 한번 적어봤어요. 네.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거기 게다가 투머치 토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상수. 적었는데 예. 그런 분들. 네. 맞아요, 박상수. 네. 그분이 정리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에 좀 맞춰서 이거를 압축시켜 보자. 그리고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안을 바라보고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문제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까지도 야 이건 진짜 문제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꼽아내면 그러면 이걸 갖고 이 천목회 활동에 대해서 이거 내부 총질한다 나가서 뭐 하느냐라는 비판받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한 단계씩 내딛어야 되는데 너무 훅 가버리면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비판 기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비판이 가다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멈춰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건 너무 궁금한 대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개혁을 부르짖는다는 것의 네. 어떤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사에 대한 입장도 그거고 네. 또 가장 최근에 검찰 인사도 있고 네. 민정수석실에 대한 공약 파기 논란. 네. 이게 결국은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활은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강 정책을 만들었을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아예 거기다 집어넣는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언급을 할 때 시성이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만 얘기하면 나머지들은 다 가버리고 너무 전면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맞붙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제 내부 비판 속에서 다음 행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여기 있는 회원들의 그래요.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언론과 훅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판단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4명 정도가 급진적으로 급발진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 보면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사람이 둘이나 있죠. 있어요. 네. 김기흥 부대변인 네. 네. 그리고 이승만 행정관 네, 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현실적인 내용들을 짚고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딱 만들고 좀 의미 빠졌죠. 있어 보여요. 다음 회의는 안 가실 예정이에요. 예, 좀 하는 거 보고 이게 천목회의 목적이 네. 정말 여당을 다시 한번 좀 개혁하고 혹은 뭐 대통령실을 변화를 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한번 우리 여당 한번 개혁을 해보자. 요게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바뀌게 하려는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해야죠. 근데 지금 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일단 저 총선 참패원이 5개 한 것도 약간 천목회가 지금 너무 겉멋이라든지 이런 거에 죄해갖고 뭐 불통의 정치, 회피의 정치 했고 라인 맞추는데 지금 신경을 썼지 네. 제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귀에 꽂히기는 못한 것 같다. 그거는 그만큼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막 들어버립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쓴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를테면 최해병 특검이라든지 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을 당한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명확하게 뭐 이거는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면 뭐 사과를 해야 한다. 네. 뭐 이런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든 지금 물어보면 수사를 검찰이 하고 그게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던 백불의 한계예요. 아하. 그 백불 과정에서 얘기했던 네, 걸 네. 아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건지를 언급하고 네. 뒤에 나오는 특검 문제 그리고 여사 문제, 네. 검찰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그게 자신 없었어요. 약간 근데 JTBC가 어제 또 이렇게 약간 그 뭐지? 인터넷에 나오는 유튜브에 네. 썸네일을 좀 약간 이렇게 적었다고 회원들이 약간 너무 서운하다. 서운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네. 네. 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네. 이런 비판적인 어조로 기자들은 당연히 물을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갔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서 주춤주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미래에 기대를 줘야 되거든요. 네. 다음 모임 날짜는 결정이 됐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런병민으로. 런병민. 겁쟁이들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잃을 조금 것도 더 없잖아 더 이상.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뭘 더 잃겠어 여기서. 아니, 저는 방송 나가서 하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네. 이 제가 이 모임에 안 말이- 나가시는 게 여기가 너무 개혁적, 내 생각보다 훨씬 개혁적이지 않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좋아서 네. 3040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간적인
이 사람들이 같이 네. 나가는 거거든요. 처음 와서 이게 소장파의 우리 당을 혁신하기 위한 정치 결사체냐,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 모임이냐,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는 않았지만 네. 언론은 이미 소장파로서 규정을 하고 소장파로 어떤 메시지를 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원하는 데 맞춰서 가줘야죠. 해야지. 그래서 원하는 데 맞춰 가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예, 해주고 온 거죠.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한 데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당선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서 그나마- 이틀 막 얘기한 거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정도도 나는 많이 진정은 했다. 있었다고 그래서 봐. 너무 이렇게 비겁한 이런 프레임 잡으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런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프레임은 않은데. 아니 한 번 더 가주세요 그냥 민주당의- 애프터 서비스로. 예. 네네네. 아, 애프터 서비스. 네네네. 아, 저 회원이에요, 회원. 아 회원이에요? 회원은 근데 아직 맞습니까? 회비를 내라 해서 회비를 추첨하고 내야지. 있습니다. 회비는 아직 안 냈습니다. 회비는 얼마인가요? 그렇지. 아니 뭐 회비를 선거 내야 비용도 진정성이 있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저 열심히 새벽 4시까지 하고 왔다니까. 아 그래요? 네. 뭐이 얘기 하려고 새벽 4시까지. 어쨌든 뭐 그래도 약간의 진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가할 건 해야죠. 뭐 네. 오랜만에 그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당의 문화가 있는데 그나마 목소리라도 내는 거는 그나마. 좀 뭐 훨씬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어, 그나마 소장파 정도로 가까이 그러면. 아, 예. 네. 지켜보시면 지켜보자. 근데 민주당과 의원님, 비교되는 진짜 소장파의 모임으로 갈지 말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갈지 아니, 정의당은 뭐 어떤 움직임 없습니까? 정의당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당대표 출마 공고가 나왔는데 공고가 나왔습니까?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한테 압력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좋네요. 그래서 2차 공고 뭐 하는데 네. 글쎄 뭐 고민입니다. 그게 차라리 정의당이 없어지는 게 네. 다음에 진보의 더 큰 플랫폼을 위해서 우리가 걸림돌이라면은 치워드리는 게 어떠냐. 발전적 해체로. 아하. 또는 저기 치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폐업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폐업하려면 권리금 개원해야 되고 네. 뭐 이거 비용이 많아요. 정리해야죠. 많다고 그러던데 거기. 그래서 죽지 못해 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요. 아. 지금 정의당이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정당이 존속되면 네. 뭐 보조금이 나와요? 아니죠. 일단은 그 빚을 떼먹고 도망갔다 비난에 시달리는 그걸 거잖아요. 못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 이게 재산날 빨리 돌아온다고 허구한 날 우린 돈 쓸 일만 돌아와가지고 선거 끝나고 더 힘들다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거 참 챙길 때도 많고 그러니까 뭐 아우 지금 뭐 난감이죠. 난감 아주 정말 아주 비극적 상황이에요. 지방 의원분들도 계시잖아요. 9명. 네네네네. 네, 있죠. 그러니까 해체할 수도 없다고. 아직까지 그게 네네네네. 있고 또 노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년 진보 정치에 네. 이게 끝인가 이런 면에서 또 저기 다 막 정계 은퇴하시는 분도 이렇게 나니까 남은 사람으로서는 그 부담감이 10배 100배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럴 때 당 대표가 딱 우뚝 서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 우리 당의 글쎄 한동훈 그게 이제 위원장을 저를 잡은 꼬시는 사람들이 논리거든요. 네. 그- 바람 넣습니까? 네.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남 얘기라고 이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오 여러분 왜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뭐가 어떤 됐어요? 속보입니까? 우원식 후보가 선출됐대요. 진짜요? 네. 제 말이 맞네. 이거 완전히 자판장에서 싫어요? 생선 걸려놓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우원식 내가 아까 어차피 추미애라 그랬는데. 여러분 명심은 바로 우원식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형님 얘기 그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차피 추미애라는 의견이 와. 지금 야. 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명심이 네. 이게 자판장에 올려놓고서는 뒤에 가서 끝 이른바 제명인의 마을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겉으로 액션은 저렇게 취해놓고 네. 나는 추미애 대립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뒤로는 형님. 야 이런 정치했다면 이거 아니 진짜 내가 아까 명심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야. 그랬잖아요. 다 서로 자기가 맞다 술렁인다고 그럽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네. 경랑의 명심. 요 속보는 확실한 거죠? 아, 저 가짜 뉴스 다시 아니죠? 한번- 잠깐만 좀 약간 네네네. 정신 다시 한번 확인해 네네네. 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 좀 빨리 들어가 봐요. 아, 이렇게 되면 네. 추미애 당선인은 앞으로의 워낙 지금 국회의장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약간 좀 난감해지지 않나요? 후반기 국회의장도 있어요. 뭐 그렇죠. 예.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그냥
해결해 나가면 되나요?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네. 이 추 의원이 갖고 있는 그 한 20년 넘게 갖고 있는 어떤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그게 노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당내 586들하고 잘 화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이야 저분이.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서 그때 인상적으로 여러 가지 장면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당내의 구조적 한계, 어떤 그 구성에서부터 나오는 뭔가 그 저기 다른 586 세대와의 이질감 이게 기포가 역시 좀 극복이 있었겠죠?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거 저 예전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처럼 뭐 수박도 찾아낸다, 색출한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그 정도까지야. 의장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국회의원들 뭐 당선인들한테도 다 막 전화 엄청 메시지가 난리 해대더라고요. 났어요. 그랬으면 이제 당연히 추 당선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추 당선인이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또 화난 당심 혹은 화난 강성 지지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 올 수도 있지 않나.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표나 그 추미애 장관이 정리하면 돼요. 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후유증 없게 본인들이 잘 처신하면 되는 문제지. 네. 그렇다고 우원식 의원이 뭐 수박으로 요거 얻어먹을 사람은 아니고 이분은 뭐 나름대로 어떤 거 원만하면서도 네. 크게 모나지 않는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반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을 거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주는 의외성이랄까 네. 하나의 임팩트는 왜 그런가 원인 분석은 좀 해봐야 돼. 이게. 저는 추미애 의원 찍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의원들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여표가 나왔는지를 빨리 봐야겠네요. 네. 이게 표수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선출된 건 맞죠? 예. 네네네. 아슬아슬하게 된 건지 아니면 꽤 좀 큰 차이로. 차이가 큰 차이로 났으면은 그때는 명심이 세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슬아슬하게 했다면 아마 수박 세출 논쟁이 커지겠죠. 글쎄 우리 눈에도 이게 잘 안 보인다면 밝을 명자보다 뭐 어두울 암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버님. 아니, 또 요거도 먹을 아니 글 쓰시겠어요 이따가. 명심이 아니라 암심이다. 자. 득표수를 근데 공개하지 않겠다고. 아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역시 뭐 이후에 좀 과정을 부의장 후보는 이하경 의원이 됐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전에 한번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 강성 친명 의원들 모임을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추미애 후보를 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아마 그 표 외에 이제 말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표들이 이제 우원식 의원한테 갔다고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장 상반기죠. 네. 네, 국회의장은 우원식 의원이 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특별히 여기서 변수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아예 없죠. 네. 순리대로 됐네요. 아, 국민의힘은 네.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겠군요. 전 근데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만약에 우원식 네. 의원에게 있었다면 좀 걱정도 되고 놀랍네요. 어떤- 정치 참 잘한다. 누가요? 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원식 의원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적 길도 합리적이면서 또 을지로위원회를 이끄는 등 진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왔던 분인데 네. 추미애 대립군이 딱 돼서 막 찍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무조건 보수 쪽으로 넘어오죠. 근데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합리적으로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면서 이쪽으로 싹 끌고 가면 더 잘해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이긴 하죠. 네, 우원식 의원은 저기 원내대표 시절에 김경수 특검을 수용했던 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그런 메시지로 또 네.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일단은 한숨 돌렸겠네요. 나중에 이제 글쎄 뭐 물컵 던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연설문 집어 던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네. 그런 예상을 우리 오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의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왔을 때
추미애 의장한테 인사하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당 대표 나올 거란 이야기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가 다 성립하면 추미애 의장한테 인사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악수하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한테 악수하고 조국. 조국 대표한테 와, 악수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악수하고 나면 정말 아니 그냥 안 가면 안 됩니까? 아, 이렇게 아니 될 거의 거 꼭 가야 아니겠나. 됩니까 그거? 생각했는데. 참 이거 악수할 사람들이 곤란해서 너무 이거.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네. 그 악수 한 번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그거는 아니게 됐어요. 바로 시정연설 직전에 혹시 팔을 다치시는 건 아닐까? 아 양손을 다. 양손을 다치셔서. 그 끔찍합니다. 네. 아. 아무튼 그 하나만 더 짚자면 네.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백서 쓰는 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백서에 주어를 쉽게 말하면 넣지 말아라. 누구 잘못이다를 넣지 말고 당의 잘못을 찾아내라.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에요? 백서팀에게 네.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니까 황우여 어당팔이라고 불리게 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괜히 백서를 씀으로 인해서 특정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논란이 커지는 거 원치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뭐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가 이른바 과거에는 주류 세력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 뭐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몸집이 커지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커지니 오히려 다루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사들도 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한 2, 3일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쑥 들어갔어요. 때려도 커지고 들어가도 커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대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수가 돼버린 상태여서 네. 굳이 그거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그 공간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라 봅니다. 이 백서가 나오면 백서의 영향이 커요, 근데? 아, 전혀 없어요. 근데 조정훈 의원은 좀 자신감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백서에 조정훈 의원은 의욕적이더라고. 본인이 이제 네. 백서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 상황이니 대해서. 예. 이 백서의 의미가 있다는 걸 가지고 계속 언급할 때만이 내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4년 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백서 TF가 있었고 네네네. 백서가 시간이 지나서 나오지만 이미 백서가 정리돼서 나올 때쯤이면 김이 다 빠지거든요. 아하. 이미 총선에 관심이 흘러가 버리고 네. 백서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전당대회가 막 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 하는겨?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죠. 네, 그렇죠. 네. 복귀하는 것이 더 반성을 중요하니까 위해서. 오답 4년 전 말씀하셔야죠. 백서를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뭐 그렇습니다. 몰라서 졌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네. 네, 드디어 이제 김종대 의원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네. 이시원 유재은 26차례 통화. 네. 저기 최상병을 거의 오실 때만 다루기 때문에 최상병 사건을 한번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네. 내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계 돌아다니다가 예. 뭘 슬쩍 흘려요. 네. 그러면 며칠 지남 유력 언론에 단독 기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요 26차례 이시은 유재은 통화는 한 네. 일주일 전부터 네. 공수처에 그 4월 말에 출석한 유재은이 많이 불었다. 네. 그런데 한 통화한 걸로 언론 보도가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 실제로 수십 차례다. 라고 요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네. 예. 열흘 전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그 박정훈 대령하고 사실은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이 출석한 5월 4일 날 네. 대지를 시키려고 맞아요. 준비를 네. 하고 있었다는데 그건 또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취재망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운을 띄워드려요.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네. 내가 입 벌리는 거 보고 어떤 정보원이 야 김종대 떠들었어 빨리 언론에 뿌려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공수처가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하여간 패턴이야 이게. 그런데 요 두 통화. 건을 얘기를 들어자면 중앙일보하고 이번에 중앙일보. 통화일보보다 네네. 공치사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네. 그래요? 김종대 저널리즘. 네. 먹고 살아야 돼. 네. 그랬는데 네. 요 얘기까지 보면 네. 그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너무나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수처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네. 26차례 통화는요. 네.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은 8월 2일 날 그 경북 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하던 날 첫 통화가 8월 2일 날 첫 통화. 있었습니다. 네. 첫 통화가 있고 기록이 회수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사람 간에 급증하는 통화 시점이 언제냐가 두 번이 더 나타나는데 그게 8월 9일하고 17일입니다. 8월 9일하고 17일. 네. 이때 이 날이 9일 날은
해병대 수사권을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해서 박탈해가지고 이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하는데 첫 번째 대책 회의가 열린 날이 8월 9일이요. 박정훈 해임하고 첫 번째 대책 회의. 네. 예? 두 번째 대책 회의가 바로 17일입니다. 아, 그래요. 이때 집중적으로. 그래프가 팍 올라가요. 그래서 8월 한 달간 8월 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26차례예요. 혹시 저기 한 달간 누구하고 26차례 통화한 기억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거의 30번 가까이. 네. 예전 연애할 때 좀 해봤죠. 연애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애하는 거 지금? 아니죠. 이분들이 연애하냐고. 아, 너네 사귀냐? 아니 그런데 이 정도면 공직자 간에 어마어마한 통화고 그다음에 이 두 분 사이의 통화는 8월 2일 날 전엔 한 건도 없어요. 모르는 사이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군요. 이때부터 해서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종합하자면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과 경북경찰청의 사건을 이첩하는 모든 사법 과정을 전부 통제하려고 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모든 증거 중에 이게 가장 저기 명확하고 분명하고 네네. 또 양적으로도 압도적이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유력 언론이 안 쓴 특종이 하나 남았는데. 네네네. 눈빛이 달라지네. 네, 김종대 저널리즘. 5월 4일 날 네.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의해 김계환 사령관을 소환을 했어요. 공수처가. 요게 이어지는 사건인데 네. 26차례는 4월 말에 공수처가 밝혀낸 거예요. 네. 그리고 딱 그러고 나서 김계환 사령관을 네. 해가지고 200가지 질문을 준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네. 했거든요. 공수처에서. 네. 그랬는데 언론 보도로는 어떻게 돼 있냐 이튿날 네. 그 대통령 경로와 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거예요. 네. 김계환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공수처에서 그럼 시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로와 묵비권을 외압을. 행사했어요. 대답하자. 그날 변호사를 안 데리고 가. 예, 혼자 들어갔죠. 했던 예. 거라. 그래서 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는 외압설을 부인하던 김계환 사령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 많은 건 유재은 법무관리관 진술에서부터 또 뽑아낸 거 이런 부분들하고 심지어 그때 박정훈 대령하고 대질까지 하려고 네. 5일 날 한 번 더 나오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때 나오겠다 그랬어요 김계환 사령관이. 예. 사실은 공수처로서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예, 예. 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5일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김계환 사령관이 아침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공수처에. 그래서 대질이 무산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무산된 건데 네. 그날이 공수처는 D-Day로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정군공보실장이 소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나온 자료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금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시점에 직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시원 비서관을 소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게 돼버린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경로 외압설은 네. 저기 언론에서 이 점을 놓치는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잖아요. 반드시 녹취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거기선 대통령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를 해야 나중에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이게 저 관리가 되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진술에서는 외압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서 네. 9일 날 대통령 집권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묵비권이 또 행사된 거예요. 윤 대통령.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넘어갔잖아. 음. 그러니까 묵비권 정권. 아, 그랬는데 묵비권 정권이요. 스리슬쩍 이거를 넘어갔다. 그럼 네. 묵비권을 행사하면 못 밝혀내냐? 네. 아니라는 거지 내 주장은. 아하.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다음 순서가 대통령실에 기록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공수처가 할 일이다. 그렇죠. 아. 예, 거기엔 또 수십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어디엔가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저기 그 거기에 참여한 국방비서관 업무 수첩 좀 그렇죠. 봅시다. 수첩에는 다 있겠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선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수처 수사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진술은 전부 다
사실은 저 26번 하고 뭐 보고서 내고 네, 뭐 네. 법무관리가 다 얘기해버린 거라. 여러 지금. 정황들이 예. 저 용산에 외압이 있는 걸로 가고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묵비권을 통해서 수사 협조 안 한 것처럼 우린 언론을 통해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 묵비권 자체가 상당 부분은 아마 수긍하는 묵비권으로 아니, 우린 봐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부인을 했으면 일관되게 부인을 해야지. 아. 그런데 공수처가 준비한 압박 수단 때문에 부인을 네. 못하는 겁니다. 자, 이때가 대통령실이 비상사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시원 비서관 경질의 배경을 지금 설명해드린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아, 이제 그림이 경질된 이어지는 게.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아 그때 날릴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시원을 날렸다 이렇게 주장하신 게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26번이 통화가, 이거는 이제 이시원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꼬리 자르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과 분리수거. 분리수거요? 아니, 자막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럴수록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올수록 단단히 용산 안에 묶어놓고 컨트롤을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잘라내면 다 막 불어버리고 이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국방부와 군의 예. 네. 대통령 방탄 방어 전선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네. 공수처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은 그럼 니들이 한 걸로 해야. 첫 번째 스텝은 이게, 잘 이제 진지 쌓아놓고 이제 방어를 하다가 어. 조금 이제 방어선 무너지니까 그럼 이 무너진 데까지만 일단 우린 지키고 나머지는 좀 쳐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가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8월 한 달간은 이것만 공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분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 부분은 뭐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아주 경청하신 걸로 저희가 예. 계속 고개 끄덕이시면서 경청했습니다. 메모도 네. 막 하고 그러시던데.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배경은 네. 결론은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VIP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신 건데 수사는 결국 밑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아직 중간 단계 수사가 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차관도 불러야 되고 장관도 불러야 되고 이 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사람의 역할 이게 이제 핵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시작부터 당시 야당일 때 김경수 지사가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과 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김정숙 여사 얘기 꺼내고 그 댓글 조작 작업이 대통령이 몰랐을 일이 없다로 시작을 합니다. 네. 쭉 가지만 결국 마지막 특검 과정에 정리된 거는 김경수 지사라고 하는 그 당시 민주당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다음 미래 주자가 구속이 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과거를 보면 어차피 특검이 진행된다는 건 가장 강력한 권력의 대상으로 밀어붙이지만 네. 수사라는 건 밑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무조건 다 대통령이다라고 접근하게 되는 순간 사실 정쟁의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시원 비서관과의 부적절한 통화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가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른 수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은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이 못마땅하다면 통상의 대통령 같으면은 이런 것 가지고 사단장을 처벌해야 되냐. 뭐 법리 검토가 수사단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살펴봐라. 원래 이 정도 지시가 네. 정상이고 네. 그러면 내가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면 대통령이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이건 장관님이 한번 가서 깨집시다. 이거 번복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주고 네. 그럼 모종의 어떤 그 결론으로 끝나는 게 통상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특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안보실장, 실차장,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무슨 벌집 쑤신 듯 이랬다는 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장관한테 똑바로 전해. 이게 경로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거 아니냐. 물론 추론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한 얘기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믿는 네. 것이죠. 네. 예. 그 점을 국민들이 가장 네. 궁금해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벌집될 정도면
큰 경로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아, 대다수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뭘 해보니까 다 하고 있지. 아니, 그런데 은근히 조금 이렇게 톤을 낮추시는 진행을 제가요? 막 아, 그럴 리가. 좀 이렇게 질러대면 안 되나? 아이, 천목희 스타일이에요. 네. 예. 자, 그리고 댓글에서 끝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네. 보고 갈까요? 네. 하나만 더 짧게 이게 보겠습니다. 사도광산 네. 그 일본에서 지금 계속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선인 네.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던 이 사도광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전 정부 모두 다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입장이 확고했는데 지금 윤덕민 주일대사의 인터뷰를 계기로 이게 다시 이슈화가 됐습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왜 했을까? 아니 그런데 네. 최근에 라인 사태가 많이 터졌을 때 네. 그 일본 전문가나 이제 약간 진보적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주로 방송에서나 사석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야 라인 사태 이러면 네. 그 사도광산 문제도 비슷하게 처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이런 했었어요. 얘기가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윤덕민 주일 대사가 네. 네. 이분이 저기 구태여 이런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는 네,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안 할 하면 되죠. 이유가 그냥. 없는 거야.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네. 그런데 일본 측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한 건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거기 조선인 강제 노동 징용자들이 갔기 때문에 네. 역사는 제대로 밝힐 거 밝히고 그렇죠. 중재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지우고서는 안 된다. 이게 네. 반대 이유야. 그런데 반대 안 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 얘기는. 네, 뭐 정확히는 이제 거기에 부정적 역사도 있다. 이거를 다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거 부정적 역사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조건부. 네, 꼭 굳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였다고 하거든요. 오해가 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라인 얘기도 초동 대응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네이버 얘기 들으면서 네. 아, 여론이 안 좋네. 우리 대통령실이 해야 될 역할들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론이 안 이렇게 막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정책 시장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아직 이 뉴스가 이제 장르만 여의도 등 일부에서만 소화되니까 아직 저기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많이 못하고 못하고 있는 게 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너무 악화되면 또 분소매치입니다, 나와서 지금. 얘기하겠죠. 아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게 좀 그 뉴스를 깊게 여론이 어디서부터 악화되는지에 대한 네. 그 진원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을 또 잘 청취한다고 했으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이죠. 지금 사태가 이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게 내가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대통령께서 라인 사태를 지칭하면서 이게 반일몰이 할 일이냐. 그럼 기업은 더 죽는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축창가 부르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고 노노 광화문에서 네. 반일 규탄 시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본 여행도 안 간다. 네네. 지금 그런 일 없거든요. 이걸 반일몰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 같은 반일몰이를 여기에다 접목시키는 거는 이게 네.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누가 그런 불매 운동 합니까? 비판하는 건 당연히 있지. 네. 그게 어떻게 반일입니까? 네, 저도 네, 네.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 찬성이에요. 근데 이런 면에서 지레 짐작으로 네, 네. 반일몰이 하려고 저거 비판하는 거다. 아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뭐 여행 얼마나 많이 갑니까? 아, 지금 많이 가요. 안 그래도 저희 팀에서도 저 이상민 보내기로 했어요 일본. 아, 그래요? 왜요? 제가 특파로 오. 네. 특사로. 네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네. 주 주말쯤에 아마 갔다 오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본 여행 가요. 뭔가 있어. 너무 분노합니다. 아 너무 분노. 라인 본사로 가겠습니다. 아하. 네.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아무튼 7월 21일에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때까지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아 유네스코. 네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만장일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명만 반대하면. 반대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회원국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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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본에선 초미의 관심을.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반대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딱 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제 저 세계유산 같은 거 등재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서로 막 감정 안 좋아지고 우리 올 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반대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일본이. 그럼 안 하면 되죠 뭐. 글쎄요. 뭐 이걸 그런 일이 내줘서까지 할 있을까요?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좀 상식적인 판단들을 네. 좀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 요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은 네. 네,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네. 네. 오늘 뭐- 어떻게 힘드셨어요? 우원식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뭐 우공이산이란 말이 떠오르고. 우공이산.
결국 산을 네. 옮겼군요. 아하. 옮겼어요. 예. 네. 못할 줄 그건 알았는데. 대학 선배예요, 그 사람. 아 그래요? 내가 그 사람 좀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아 지나고 나니 또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내가 점지했다.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전 최고 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정의당 또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